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자, 김건희의 줄리, 그래요, 주얼리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나온 지 꽤나 오랜 시간을 좀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불씨가 커져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조금씩 다루기 시작을 했죠. 다만 국힘은 이를 사적 영역대의 이야기다, 또는 말도 안 되는 여당의 자극적인 공격 프레임이다라는 형태로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본질을 호도하고 유흥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 뭐 했다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린공감TV에서도 지난 여러 차례 일어났던 보도를 통해서 강조를 했던 것은 유흥주점의 접객원의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장모와 처가와 관련된 그 수많은 비리 의혹들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게 해줄 그 과거의 행적이라는 점에 이 사안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이해관계들을 만들어 왔는가. 자, 일단 관련돼서 기사 하나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김건희 의혹 공방, 유흥주점 근무가 쟁점일까? 라는 겁니다. 김건희의 과거 이력 논란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7일 독립매체 열린공감TV는 안혜욱 전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김 씨의 과거 이력 논란을 보도했다. 줄리라는 예명으로 호텔에서 접대 행위를 한 사실을 안 씨가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 열린공감TV 등 독립매체들이 진료 의혹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몇몇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했으나 이번처럼 화제가 된 적은 처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후보 확정 한 달이 넘도록 김 씨가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대선 준비를 위해서라도 김건희와 윤석열 이 공동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 또한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는 안 씨의 증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 김건희가 개인 사교 목적으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기사화됐습니다. 안 씨 역시 YTN과의 인터뷰에서 어디 술집에서 먹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분위기는 내가 볼 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늘 지정된 사람들만 오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단순 접대가 아니라 유력자들을 위한 사교장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줄리 의혹을 캐고 있는 이들은 단순히 이 김건희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현재 김씨 일가의 각종 범죄 연루 의혹과 그러니까 김건희가 과거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캐묻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가 음성적 사교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고위공직자들과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적 이익을 편취해 왔다라는 것이 의혹 제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는 기사죠. 그러니까 사연의 본질도 아닌 유흥주점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던진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그 의도와 목적은 저는 굉장히 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적 영역대의 무언가, 자극적인 공격 프레임의 무언가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 이러한 국민의힘의 궁색한 변명에도 열린공감TV라는 언론이 쏘아올린 의혹의 진실, 특히 오마이뉴스라든가 굿모닝 충청 이런 언론들에서만 제대로 다뤄지다가 이제는 YTN 뉴이저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그 줄리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는 안혜욱 전 회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서 후속 보도를 또 내놨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뉴이저 두 번 만난 사람도 있었다. 김건희 과거 행적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안혜욱 전 회장을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안 전 회장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김건희의 대학 시절 사진을 접하게 됐고, 뭐야, 얘 걔네? 조남욱에게 소개를 받았던 1997년에 만난 줄리라는 여성과 동일임을 확신하게 돼서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올해 82세인 이 안 회장, 이 24년 전 일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작진들은 그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 전 회장 1997년에 열렸던 태권도 대회 때문에 자신에게도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전국 어린이 태권왕 선발대회 당일, 당시 KBS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대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으로 치렀던 대회였던 만큼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 본인과 일행을 6층으로 불러서 특별한 대접을 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고요.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서 6층까지 올라간 뒤에 화장실로 초대받은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조남욱이 태권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 그 자리에서 줄리라는 분을 포함해서 여성 2명을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명의 젊은 여성이 와서 그 조남욱 회장에게 인사를 하고, 조남욱 회장이 여기 오늘 파트너 좀 이야기도 대화도 해보고 나눠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다
해줬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생명부지의 안전회장 일행을 불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자 기자가 이제 또 그 부분도 체크를 한 거죠. 일행을 부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이트클럽의 안전회장 일행이 이틀 연속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 이틀 방문에 클럽 지배인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남욱 회장이 6층으로 모셔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권도 대회 영향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대회 개회사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중계된 TV 방송을 공교롭게도 조남욱 회장이 봤고 그리고 그런 손님이 이틀 연속 방문하자 6층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당시 그 90년대 이 해당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한 웨이터와도 통화를 했는데 그 나이트클럽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조남욱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손님과 이 조남욱 전 회장이 만남을 주선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담이 이제 조남욱 회장하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전화라도 해서 올라와라 내려가라고 하면 지하 1층에서 호텔로 올라가는 것은 간단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방문한 일행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줄리라고 하는 인물을 본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인데 안전회장은 방문 날짜는 물론이고 함께 간 사람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회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사업가였고 1명은 태권도협회 관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술값을 누가 냈는지도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연 이틀 방문에 지배인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준 점 당시 상황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행 중 1명은 그날 이후에 조남욱 전 회장의 초대로 줄리를 그 이후에도 또 만났다라는 증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적어도 2차례 이상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사를 보셨다시피 이 안혜욱 전 회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정확한 기억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명확한 기억의 포인트는 이렇죠. 일단 첫 번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지하 클럽의 정식 명칭이 볼케이노였는데 당시 실제로 그 나이트클럽을 다녀봤던 사람들이 기억할 법한 거기 볼케이노 말고 거기 라나라고 불렸어. 그러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을 줄여서 라나라고 불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당시 안혜욱 전 그 회장은 생생하게 구체적인 어떤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린이 태권도왕 그 행사를 마친 이후에 하루동선이라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리고 또 이동해서 호텔 1층 그 찻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 호텔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 운영 중이던 라나를 갔다. 아주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이제는 김건희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였죠. 거기서 뭐 내가 줄리였으면 그 봤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냐, 봤다는 사람도 나왔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거. 이제 그 봤다는 사람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본인은 직접 이러한 적극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본인은 줄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앞서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본인과 본인의 어떤 모친 그리고 본인의 남편인 그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위 행적들과 연결되는 매우 핵심적인 실마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줄리를 할 이유가 그냥 사실 차고 넘치죠. 윤석열이 고위직 검사로 있었던 것도 포함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비위 행위들 연결되는 지점들마다 줄리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 사건은 대답 자체에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대답 가치가 없다라는 것도 이거 굉장히 후안무치한 발언이죠. 이 후안무치한 발언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대선 후보의 검증 과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절차를 윤석열은 마치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쯤으로 여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우 불량한 태도로 지금 대선 후보의 검증 과정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신도 적극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르텔의 어떤 비위 의혹들의 그 첫 출발에 해당되는 열쇠, 이거를 윤석열은 꼭 쥐고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든 사수하겠다라는 거, 찔리는 게 많고 숨길 게 많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비위 사건들 그리고 점차 밝혀지고 있는 진실 속 정말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계속된 이 국민의힘 선대위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빼놓을 수 없게 한다라고 봐요. 자, 사실 국힘에서 가장 큰 인사검증의 실패는 누구일까요? 국힘에서의 가장 큰 인사검증의 실패는 바로 윤석열이에요. 대선 후보부터가 선대위에서 그 망언 논란으로 잘려나간 이들 있죠. 막 함익병이며 지금 막 줄줄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심각한 망언들을 하루에 한 번씩 끊임없이도 배설을 했고 그 어떤 인물들보다 정말 최고의 역대급 비위 혐의점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인물들이니까 국힘의 선대위 인사가 저 모양 저 꼴이었던 것이 이해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국힘이라는 정당사도 그러하고 그리고 여지껏 이들은 개혁의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 당 내에서 뭐 혁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대로 혁신한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적폐들을 감싸고 보듬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왔던 곳이 국민의
국민의힘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노재승의 자진 사퇴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해왔던 역사 왜곡적 발언, 그리고 이제 국민 감정과는 정말 이질적인 매우 위험한 어떤 사상, 결국 정치인으로서 고개를 내밀면 안 되는 인물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노재승 이 자진 사퇴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인물에 대해서 조만간 옳은 소리라는 국민의힘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진 사퇴하면서 노재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옳은 소리에 출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자, 이거는 그 노재승이라는 개인의 결정 사안이 전 결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퇴의 그 전문 내용은 선대위가 검토를 했을 거고요. 역시나 옳은 소리 출연 여부 역시도 결정된 사안이겠죠. 그 말인즉슨 자진 사퇴 쇼를 하면서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정치 행보에는 하나가 빠져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 하나. 이들에게는 바로 국민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방점으로 계속되는 논란들, 역시나 국힘은 얘네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정당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없다. 이렇게 평하고 이번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